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공부하는 모두의 논술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논술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장기간으로 준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볼 때 가장 두렵거나 아니면은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 발표하기 전까지 내 점수는 어떠하고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노출이 되니까 그 긴장감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진짜 시험에서의 그 결과만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전에도 알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저는 그 전에 이미 우리가 그 점수는 많이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많이 해본 사람은 논술의 채점 패러다임과 어떤 과정에서 채점이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대화의 양상을 보면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최대한의 기대 점수와 최소한의 우려 점수를 알려드려요. 언제 알려드리냐면 실제 시험 당일날 초안을 받아보고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농정원이라고 불리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고 하는 기관이고, 하나는 비상계획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관에 대해서입니다. 문자의 대화 양상을 보면요, 그걸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시험을 보러 갈 때에 실제 같이 수업하는 분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시험을 보시고 나서 농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당일에는 논술 시험이 끝나면 일정이 다 끝나요. 그리고 비상계획관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다음 날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 다 끝난 후에 본인의 시간이 남을 때에 초안을 가능하면 2, 3일이 지나면 기억에서 약간 흐려지거든요. 그 전에 한번 작성해가지고 보내봐라. 이렇게 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못 봤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본인의 의견, 즉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는 점수가 좀 기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메일로 한번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채점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본인은 너무 헤맸어요,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난 후에 선생님, 전 필기를 합격했어요 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축하합니다, 그거 보세요, 붙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건 이제 문자에는 남지 않았지만 제가 통화해서 몇 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나중에 이제 필기 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 면접으로 가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제가 미리 알려드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은 보통 어디에서 봐야 되니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읽어봐라, 그래야 면접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을 많이 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의 대화는 당일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이 통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답안지를 썼는지를 한 이후 필기 영역에서 합격한 사례를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평가자들은
비슷합니다. 보는 눈이. 그래서 본인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생소했겠지만 믿어야 됩니다. 충분히 초안 답안지는 경쟁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면접인데 긴장됩니다. 이미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뭐 아직도 이제 긴장을 하고 계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경력이라든지 전공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높은 분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전달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점수는 거의 90점대였는데 그러면 면접의 영역이 논술보다 높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그 영역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으면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제가 좀 괜찮다. 천천히 준비하시면 된다. 그래서 충분할 것 같다. 하고 또 이제 뉴스 많이 봐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죠. 자, 그래서 부족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인성 문제에 대해서 더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그 면접은 바로 내일인데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는요, 어디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물고 오거든요, 점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한다는 건 고득점일 때 면접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깎이거나 아니면 필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이제 소실되더라도 충분히 그 점수는 이제 질량을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 면접 끝나고 나왔습니다. 면접은 1차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고 그리고 어떤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이냐 그리고 2차에서는 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할 만한 질문이 뭐 나왔다. 충분히 합격 소식을 기대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답변을 하고 있죠.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전화 드리긴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도 괜찮을 거다. 충분히 좋은 성적이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또 합격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합격하실 것 같았어요.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것 같았다. 이렇게 계속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합격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고득점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설이 있었고 이 가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과정이었지 이게 노심초사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논술 공부를 안 했으면 못 붙었겠다 이건 이제 본인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다행이다 그리고 역량이 없는 분은 합격도 없다 충분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또 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명절로 가셨는데 자, 이 대화의 양상이요 사실은 비상계획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비상계획관 준비하신 분과도 이제 23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자, 좋은 결과 소식은 언제 발표되나요?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23일 날이 이제 그 다음 대화인데, 이건 이 전이죠. 한 3, 4일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1년 12월 23일에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통화 가능하신지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저는 합격하실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술에서의 점수는요, 그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21년 하반기 시험을 보셨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추석 전후였는데, 이미 어느 정도 좋은 점수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에 이제 하산하시고
그냥 개인적인 연습을 하셔도 된다라고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강화시킨 다음에 시험에서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는 거고요. 비상계획관 역량이 충분하십니다. 바로 연락을 드리겠다. 이게 제가 이제 수업 중이라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초심대로 비상계획관 부임하시면 이분이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소통하는 비상계획관, 그리고 조화로운 비상계획관이 되시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총명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9월 달부터 좋은 분포도, 점수 분포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저도 크게 걱정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과찬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역량이 뛰어나가지고 이분이 잘 쓴 게 아닙니다. 이분은 이미 좋은 경력과 좋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없던 역량을 확 드러나게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문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비상계획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넘어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방대한 분량을 내가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의 속도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이분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계속 강화를 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문제를 미리 보내드리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예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 2달 정도 전에는 저는 이미 문제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그 문제를 연습해달라 이렇게 해서 과제를 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금요일날 저녁 때에 2시간의 시간을 재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수업했는데요. 화요일날 수업했는데, 항상 화요일날 그걸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점수를 이제 내는 과정에서, 선생님 이걸 제가 2시간 동안 써봤는데 퇴고할 시간이 5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요 잡는 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개요를 먼저 볼까요? 라고 해서 개요 보고, 개요에서 이것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강화시키면은 훨씬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조정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서 논술의 본질에 대해 지도받은 덕분에 합격했다라고 저한테는 과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또 그 루틴대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합격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열정은 이분 같은 경우는 꼭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신 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꼭 정해진 시간에 이분에게 신뢰도 높은 문제를 제공한 점, 이게 서로의 열정이 만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 만나게 해드린 게 감사드립니다. 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가 왔고요. 본인의 역량이 강화돼서 합격하신 거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그 답안지를 보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9월, 10월 정도에는요, 어느 정도 이분이 실제 시험에서 몇 점 정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최대의 기대 점수와 최저의 기대 점수의 그 경우의 수를 놓고 최저의 기대 점수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와 그 답안을 강화시킨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강화시킬지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했던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례를 보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논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상당히 오랫동안, 즉 비상계획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 6개월 정도를 준비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22년 비상계획관이 이제 5월 달에 시험을 본다면 1월 3주부터 시작을 하니까
대략 4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달 중에 3분의 2 시점에서는 실제로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제 시험에서 몇 점 정도를 내가 어떤 전략에 있어서 점수를 전략적으로 작성할 건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시점에서 실제로 나는 어떤 점수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패러다임이 정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작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채점자라면 몇 점 정도를 내가 기대하고 작성할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제 전략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답이 나오면 알 수 있다. 이 영역하고는 이게 무조건 다릅니다. 논술은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답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가 구현이 될 때 나는 어떤 점수를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내용이 포함이 돼야만 그건 정말 잘 쓴 답안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오늘은 농정원의 합격 사례 그리고 비상계획관의 합격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시점에서 나는 몇 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시험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점수의 분포도라든지 예상 점수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실제로 저랑 수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얘기입니다. 그건 아주 이후의 얘기고 그 전에 혼자서 연습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혼자서 연습하는 분들도 역시 같은 패러다임에서 실제 시험에서 무언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실제로 내 점수가 답안지를 작성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좋은 답안지를 쓸 수 있고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답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높은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합격을 하셨는데 21년에 그 비상계획관 문제 그리고 20년 하반기의 비상계획관 문제만 봤을 때는 비상계획관 문제가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아주 무난하고 평탄한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사고력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려고 했다가는 이게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방대하고 그 포괄적인 그 영역에서 실제로 나올 만한 문제를 어떻게 예상할 것이냐 그건 안 되죠. 여러분도 이제 20년 하반기에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무슨 보건 레짐과 일반 레짐 그 레짐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내가 포괄적인 지식 측면에서 이것을 다 채우고 시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사고력과 그리고 내가 쓰는 패러다임 그리고 작성에 대한 패턴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난 전략적으로 무슨 답안지를 쓸 것이냐를 연습하는 영역이냐 그 스킬이냐 지식이냐의 측면에서는 논술 쪽에서는 지식적인 측면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대략 15% 정도로 보고 85%는 실제로 답안지를 여러 번 작성해 본 다음에 내 답안지가 실제로 채점하는 사람들은 몇 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접근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해봐야만 실제로 어떤 단어가 나오든 아니면 어떤 개념이 나오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분들 동일하게 또 공통점으로 실제 시험 보신 다음에 초안 보내주셨고 그 초안을 통해서 제가 점수를 전달 드렸고 그 전달 드린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그 평가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 평가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감점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가산점을 주는지를 다 비슷하게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시험이 그 분야는 다 다르죠. 저도 이제 국방 안보 영역에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점수를 알 수 있나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논술, 즉 논술 답안지,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 답안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설득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이 문장은 왜 쓰였는지 그 이유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예상하고, 그리고 비슷한 패러다임으로 채점도 해보고, 이것을 여러 번 해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킬업하고, 저 또한 이런 영역의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다. 그 매번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수는 시험 당일날 아는 게 아니라 논술과 면접의 영역만큼은 그 이전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년 내내 제가 겪는 일도 그래요. 21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지만 그 교직원 논술, 문화재단 논술, 그리고 공공기관 논술, 그리고 금융공기업 논술, 그리고 비상계획관 논술, 그리고 농정원 논술, 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이라든지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논리적인 답안지를 구현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문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에 같이 우리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